안녕하세요. 산부인과입니다. 요즘 제가 즐겨보는 예능 프로가 하나 있는데요. 뭉쳐야 쏜다라는 프로그램인데 왕년에 스포츠 스타들이 모여서 농구를 하는 그런 예능 영상입니다. 몇 주 전에 홍성은 전 야구 선수가 이제 농구 시합 도중에 이제 중학생한테 눈을 맞고 이렇게 파랗게 멍이 든 장면이 있었는데요. 그 장면을 보다가 눈을 맞으면 눈에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한번 설명을 드려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주제로 삼아봤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눈을 맞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눈을 맞았을 때 눈에 어떠한 문제들이 생기는지 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질환들을 말씀드릴 텐데요. 그냥 말씀드리면 너무 체계가 없을 것 같아서 가장 눈의 표면부터 눈 안쪽으로 들어가는 순서로 한번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눈에 뭔가 충격을 받았을 때 일단은 눈꺼풀이 부어오르고 눈꺼풀 밑에 출혈이 생기는, 그러니까 멍이 드는 현상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아주 심한 충격을 받을 경우에는 눈꺼풀이 찢어지기도 하지만 눈꺼풀이 붓거나 멍드는 거는 특별한 치료 없이도 시간이 지나면서 저절로 좋아지는 거기 때문에 사실 보기에 안 좋아서 그렇지 대부분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눈을 맞았을 때 생긴 충격파가 클 경우에는 우리 안구를 둘러싸고 있는 뼈가 있거든요. 그걸 안와라고 하는데 그 안구를 둘러싼 그 뼈가 이렇게 깨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거를 의사들은 안와골절이라고 얘기하는데요. UFC 같은 격투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누구누군가가 안와골절이 생겼다 이런 기사를 보신 적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눈을 둘러싸고 있는 뼈가 깨지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그 깨진 뼈의 틈으로 안구와 그 주변 조직이 빠져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방 같은 것들이 빠져나가면 대부분은 큰 문제는 없는데요. 만약에 근육이 그쪽에 빠져나가고 골절면에 근육이 확 껴버리게 되면 안과적인 응급 상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골절이 크거나 조직의 탈출이 클 경우에는 반드시 수술을 받아야 될 수 있는 그런 질환이 되겠고요. 안구 주변의 조직이 탈출되게 되면 그 탈출된 만큼 눈이 안으로 쑥 들어가 보이는 안구 함몰이 나타날 수가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근육 같은 것들이 끼거나 빠져나가면 눈 움직임에 제한이 생기게 되면서 이제 복시가 나타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어쩌면 안구를 둘러싸고 있는 뼈가 깨져줌으로써 안구로 가는 충격파가 이제 나눠지는 효과가 있다고도 할 수가 있는데, 그러지 못하는 상황인 경우에는 실제로 안구가 파열되는 큰 사고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안구가 파열되면 안구 내에 차있던 여러 가지 눈의 구조들이 빠져나가는 문제가 생기고 시력을 담당하는 구조들에 심각한 손상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실명의 가능성이 높은 상태라고도 할 수 있겠고,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응급으로 수술을 하게 됩니다. 그런 일까지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눈에 외상을 입었을 때, 둔상을 입었을 때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거는 일단은 결막 아래가 빨개지는 결막하 출혈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멍이랑 똑같아서 시력에 영향을 주거나 그러지 않고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좋아지기 때문에 그 자체는 그렇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되는 거고요. 요즘에 이제 라식이나 라섹 수술을 받은 분들이 많은데 특히 라식의 경우에는 충격을 받으면 그 수술 시에 만들어 놨던 각막 절편이 떨어져 나가는 경우가 드물지만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충격의 가능성이 높은 직종이나 그런 취미 활동을 하는 분들한테는 그래서 라식보다는 라섹을 권유하는 일도 많은 것이 바로 그 이유입니다. 좀 더 안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눈에 충격을 갑자기 받을 경우에는 외상성 홍채 선모체염이라고 하는 눈 속 염증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홍채 조직이나 그 주변의 조직에 충격을 꽝 하고 받으면 잔잔한 수면에 우리가 돌멩이를 집어 던지면 흙탕물이 일어날 수가 있잖아요. 마치 그런 것처럼 눈 속에 염증 세포들이 막 떠다니면서 시력이 떨어지고 뿌옇게 보이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거보다 더 심한 충격일 경우에는 단순히 염증 물질들만 떠다니는 게 아니라 실제 출혈이 생기기도 하는데, 눈 앞쪽 공간에 출혈이 생겼다 해서 전방 출혈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외상으로 인해서 눈에 염증이 생기거나 출혈이 생기면 당연히 시력이 떨어지게 되는데요. 염증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스테로이드 염증약을 써가면서 염증을 조절하면 어느 정도 크게 문제없이 가라앉게 되는데요.
출혈의 경우도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흡수가 되면 별 문제가 없는데, 그런데 아주 출혈이 심하게 나타나서 눈 앞쪽 공간을 꽉 채워버리면 이게 안압이 올라가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아주 심한 전방 출혈의 경우에는 수술방에서 그 출혈을 씻어내는 그런 과정이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충격에 의해서 우리가 동공이 마비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환자들을 보면은 원래는 빛을 가하면 동공이 축소됐다가 어둡게 하면 다시 동공이 벌어지는 그런 왔다 갔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빛에 의해서 수축과 이완을 반복하는 것이 동공인데, 어떤 사람들은 불빛을 갖다 대도 전혀 동공이 작아지지 않고 그대로 벌어져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물어보면 과거에 눈을 다친 적이 있는 경우들이 꽤 많습니다. 외상에 의해서 동공을 작게 해주는 그런 근육이 파열됐기 때문에 그러한 현상이 생길 수가 있는 것이죠. 또한 충격을 받으면 또 흔하게 나타나는 것이, 우리 눈의 수정체라는 구조가 충격을 받게 되면 백내장이 생기게 될 수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외상성 백내장이라 그러는데, 이 수정체를 붙들어 주는 선모체 소대라는 조직이 끊어지거나 손상이 되게 되면 이 수정체가 제 위치에 있지 못하고 덜렁거리거나 위치에서 벗어나게 되는데, 그거를 수정체 탈구 또는 아탈구라고 합니다. 수정체 탈구, 아탈구, 백내장 등등 수정체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그때는 수정체를 제거하고 깨끗한 인공 수정체를 넣어주는 백내장 수술을 하기도 하는데, 일반적인 백내장 수술보다는 훨씬 더 난이도가 높고 2차 수술이 필요할 수 있는 상황들이 자주 오기 때문에 굉장히 의사 입장에서는 치료하기 힘든 형태의 백내장이기도 합니다. 이제 좀 더 눈 안쪽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제 눈 안쪽으로 들어가면 유리체와 망막이 나오게 되는데요. 충격이 눈 속으로 전해지면 당연히 유리체나 망막에 출혈이 생길 수가 있고, 출혈량이 많아서 시력에 영향을 주게 되면 유리체 절제술이라는 수술을 통해서 그 출혈을 제거를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보통 이제 충격에 의해서 망막이나 유리체에 출혈이 생기는 기전이 그냥 저절로 피가 뽕 하고 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망막 안쪽에 유리체가 이렇게 붙어 있는데, 그때 이제 충격에 의해서 유리체가 수축을 하거나 흔들리게 되면 이 유리체가 망막을 당기면서 이렇게 떨어져 나가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러면서 망막 열공이 생기면서 출혈이 발생하고, 만약에 그런 망막 열공이 있는지를 모르고 우리가 그냥 방치하게 되면 외상에 의해서 망막 박리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눈을 심하게 맞은 다음에 어느 순간 갑자기 눈이 번쩍번쩍거리거나 눈에 떠다니는 게 많아졌다, 그러면 반드시 외상으로 인한 망막 열공과 망막 박리의 가능성을 의심하고 꼭 진료를 보시고 적절한 조치를 받으셔야 되겠습니다. 외상에 의해서 시신경이 망가지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거를 외상성 시신경 병증이라고 합니다. 시신경이라는 건 우리 눈의 가장 안쪽에 있으면서 우리 눈으로 들어온 정보를 이제 뇌까지 연결해주는 케이블 역할을 하는데요. 충격이 그쪽으로 전달이 돼버리면 시신경이 손상이 되고 기능을 잃게 될 수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 약물 치료를 하면서 기능을 일부 회복시킬 수는 있지만, 충격이 심할 경우에는 시신경이 창백해지면서 기능을 잃고 시력을 잃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제 충격에 의해서 안압을 조절하는 구조인 섬유주가 손상되게 되면 전방각 후퇴 녹내장이라고 하는 그런 외상에 의한 녹내장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전방각 후퇴 녹내장이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가 실제로 전방각경이라고 해서 전방각 구조를 보는 검사를 해보면 그 부분이 손상되거나 찢어져 있는 경우를 통해서 이제 녹내장의 원인을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외상에 의해서 녹내장이 생겼을지라도 다른 녹내장이랑 동일하게 안압을 낮춰주는 치료를 하고, 이미 손상된 신경은 어쩔 수 없지만 그 이후에 진행되는 것은 최대로 막을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외상을 입고 나서는 시신경 상태가 건강한지도 주기적으로 좀 체크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충격을 팍 하고 받았을 때 다른 문제가 별로 없었는데 이상하게 시력이 안 나와서 보면 황반부가 손상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황반이라는 건 우리 중심 시력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 부분이 손상이 되는 경우가 있고, 그렇게 되면 시력이 나올 수가 없게 됩니다. 황반부가 직접적으로 손상이 될 경우에는 사실은 어떤 치료 방법으로도 시력을 되돌릴 수는 없기 때문에 굉장히 좀 불운한 케이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오늘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험악한 얘기들이 좀 계속됐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눈을 다쳤을 때 어떤 눈의 변화가 나타나는지를 쭉 나열을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조금 무서운 얘기들이 많이 됐었던 것 같은데요. 아무튼
사고라는 것은 우리가 예측 불가능한 시점에 찾아오는 것이지만 우리가 대비를 할 수만 있다면 하는 것이 좋겠죠. 그래서 운동을 할 때는 보호 장비를 좀 착용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겠고요. 만약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고라는 게 우리가 예측을 하지 못한 순간에 나타나기 때문에 그러면 안 되겠지만 우리가 눈을 맞거나 다쳤다면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이러한 문제들이 지금 당장 혹은 몇 년 뒤에도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일단 다친 직후에 병원에 오셔서 꼭 체크를 받으시고, 그리고 그 뒤에도 최소한 뭐 6개월이나 1년에 한 번씩은 정기적으로 어떤 눈에 문제가 없는지 그렇게 정기적으로 검사 받는 것을 권유드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눈을 맞았을 때 우리 눈에 어떠한 변화가 생기는지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도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